제대로 된 매트리스를 고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S라인이 없어져 가지고 C커버를 만들면서 척추를 망치게 됩니다.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계속 척추를 망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척추 건강이 좋을 턱이 없겠지요. 네. 목 자세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앉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전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TV 시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거만한 자세로 척추를 전체를 펴고 상방 10도를 보면서 어깨까지 쫙 펴고 걷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앉을 때 좀 이제 의식을 해서 척추를 쫙 펴고 제대로 된 자세로 앉잖아요. 근데 그게 10분 이상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 15분 간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내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씩 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허리를 펴고 목을 펴고 이렇게 좋은 자세로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러들면은 한 15분 있다가 맞다. 다시 허리를 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자신의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허리를 펴는 게 그 운동도 되고 환기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자. 요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힘들기는 해요. 10분 뭐 어디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다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전동 책상을 이용해서 앉아서도 50분 일하고 서서 10분 일하고 또 앉아서 50분 일하고 이러면은 일 효율이 좀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식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더 목을 망치지 마시고 휴식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몸을 풀어줍시다. 휴식이 뭡니까? 쉬는 거 아닙니까? 휴식 시간인데 왜 목을 혹사하고 있습니까? 휴식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몸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바른 앉는 자세는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의자가 사무용 의자가 제일 좋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의자 깊숙이 들어가서 엉덩이를 부딪힌 다음에 척추의 S라인을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시선은 평행으로 하고 허리는 90도보다 좀 더 100도 정도가 좋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해서 발은 땅에 닿아야 되고 팔꿈치는 이렇게 이제 팔 암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본가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척추 협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앉지 마시고 사무용 의자에 앉으시라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사무용 의자를 세팅해 놨습니다. 좀 색깔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했거든요. 뭐 크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질적이지 않으니까 좀 척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파 앞에다가 이렇게 사무용 의자를 드셔가지고 사무용 의자에서 TV를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 자세도 비슷합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붙이고 헤드레스트 높이가 뒤통수에 닿아야 됩니다. 헤드레스트 높이가 좀 되게 낮게 세팅하는 분들 많은데 헤드레스트 높이가 낮으면은 목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혹시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너무 과하게 뒤로 꺾이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골절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는 좀 높이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팔꿈치가 너무 펴지지 않도록 좀 어느 정도는 그 여성분들 초보 운전자분들이 좀 바짝 당겨서 앉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당겨서 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 그리고 허리 받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차라는 게 내 마음대로 후딱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다. 다음에 혹시 바꾸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자. 그리고 팔걸이도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운전을 할 때는 15분마다 내가 제대로 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차를 바꾸시게 된다면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세단보다는 SUV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허벅지가 공중에 붕 뜨지 않고 허벅지를 제대로 받쳐주는 의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SUV를 개인적으로는 권고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아래가 공기 중에 뜨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요추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조절이 되는 팔걸이가 있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받침이 조절이 되는 기능까지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조금 가격대가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고르실 때 이런 옵션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V 보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대부분 나쁜 자세로 TV를 봅니다. 이렇게 퍼질러져서 내가 액체인 것 마냥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TV를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늘어져서 TV를 보고 옆으로 TV를 보고 있으면은 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실 때도 제대로 된 자세로 TV를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S라인 자세로 앉아서 TV를 시청하시고 TV 높이를 좀 높게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 자세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 봅시다. 사실은 욕조에서 씻으면 어떻습니까? 욕조에서 씻으면은 물이 튀기지 말라고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씻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안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세수할 때 어떻습니까? 물이 튀지 말라고 세면대 앞에다가 이렇게 움츠려들어가지고 세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씻을 때는 똑바로 서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서 샤워를 하는 게 더 좋고, 똑같은 샤워를 하더라도 고개를 숙여서 샤워를 하지 마시고 고개뿐만 아니고 허리까지 쫙 펴가지고 위에서 오는 물을 맞으시면서 샤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면 자세입니다. 우리 몇 시간 동안 잡니까? 하루에도 7시간, 8시간 동안 자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매트리스를 고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S라인이 없어져 가지고 C커버를 만들면서 척추를 망치게 됩니다.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계속 척추를 망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척추 건강이 좋을 턱이 없겠지요. 그래서 침대를 고를 때는 매트리스를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른 것을 고르지 않고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는 스프링 침대를 고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S라인, 척추 S라인을 유지하면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고를 때는 스프링 침대를 추천드리고 중간 경도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엎드린 자세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개 고르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베개도 경추 베개도 있고 요추 베개도 있고 무릎 베개도 있는데요. 일단은 머리에 있는 모두 다 베개를 베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요추 베개하고 무릎 베개는 이론적으로 좋은 점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왔던 세월들이 있고 그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낯선 것들이 내 몸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경추 베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베개는 어깨까지 같이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경추의 전만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 커브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통수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좀 낮은 뒤통수도 대비하고 높은 뒤통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쪽에 안쪽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능성 베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더 좋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도 경추가 높이가 유지가 되도록 이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 옆 부분이 높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도 이렇게 반듯하게 경추가 일렬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 귀가 뭉개지지 않도록 높이는 높은데 귀 부분은 쏙 파여져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괜찮은 경추 베개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 가족분들께 다 선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선물로 드렸더니 막상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딱 반이더라고요. 딱 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베개이나 이게 베개라는 게 정말 이때까지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베개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추 베개, 기능성 베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베개가 이론적으로는 좋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도 이 베개 지금 너무 사랑하면서 쓰고 있는데 저도 이 베개에 적응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자, 그리고 목에 뭘 걸지를 맙시다. 목에 뭘 걸지를 맙시다. 스마트폰 옛날에 많이 걸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피처폰 시절에 막 걸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회사원분들 그 사원증 걸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넥타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핸드폰은 무겁지만 사원증은 무겁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무겁지 않더라도 가벼워도 근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뭘 거는 거를 목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권고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원증을 들고는 다녀야 되니까 여기 가슴 포켓에다가 보통 때 넣어 다닙니다. 목에는 저도 아무것도 걸지 않습니다. 주황무 N 통증 다음 편 영상과 풀버전 비온 뒤 촬영분을 확인해 주세요.